예, 저는 부산 금정구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박인영 후보입니다. 이번 선거는 이대로 가다 다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 앞에서 가장 열심히 싸우고 있는 거고요. 저희 바로 요 앞이 서동시장이라고 저희 금정구에서 가장 큰 시장인데 저희가 어제도 시장을 다녀왔지만 불 꺼진 점포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예, 상인들께서 IMF보다 힘들다. 지금 바로 잡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에 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부산이 이제 원래는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최근에 여론조사 그 수치 보시면 부산 진짜 많이 따라붙었거든요. 조금만 더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 부산이 이번에 큰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오늘도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여기가 네. 금정 주민들의 어떤 수건이 맞습니다. 침례병원의 정상화가 필요한 그 지역인데요. 네. 자, 어떠한 공약과 어떠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인지 말씀 좀 들어볼까요? 이 침례병원이 금정구 정치가 그동안 얼마나 무능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시설입니다. 원래 민간병원이다가 파산한 지가 지금 8년째. 8년이나 됐어요? 네, 8년인데 그 사실 금정구 지역에 응급의료가 일단 펑크가 났고요. 일단 이쪽 주민들의 연령대도 높고 네, 맞습니다. 또 그만큼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데 나이 드신 분들이 또 이쪽 지역 안에 병원이 부족하면 다른 쪽으로 가서 또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응급 상황일 때는 멀리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응급 상황에 골든타임에 놓칠 수 있는 위험도 있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주변 상권이 일단 다 죽었죠. 네. 원래 이 정도 규모의 병원이 있으면 이 사실은 반경 몇 킬로 안에 상권들은 다 영향을 미치는데 상권도 다 죽었고요. 응급의료도 펑크가 났고 이 문제는 저희가 구나 시에 살 일들을 다 했어요. 제가 구의원 시의원 할 때 여기가 파산이 되면서 단전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의료 기록이 수백만 건이 있는데 이 의료 기록이 손실될 뻔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지호 의원님에게 요청을 드려서 박지호 의원님이 달려오셔가지고 단전의 협조 요청해서 의료 기록을 지켜냈고요. 2021년에 이 침례병원이 부산시가 일단 삽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이게 있다가는 민간으로 넘어가 버리면 병원으로 할 수 없고 이게 민간 개발되거나 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지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딱 위치가. 그래서 사실은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럴 욕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산시가 이제 그 위험을 막기 위해서 499억을 들여서 침례병원을 사는데 그 역할을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했고 제가 부산시의회 의장 그리고 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까지는 마무리를 했어요. 그럼 이 토지하고 건물은 국가 건가요? 네, 현재로서는? 공공입니다. 근데 지금. 그럼 조금만 그 투자가 되면 되잖아요. 하드웨어는 됐으니까. 제 말이 그래서 2021년이잖아요. 그게 벌써. 네. 그 부산시가 할 것까지는 저희가 다 해놓은 거예요. 네. 그 다음은 국회의원이 할 일이었어요. 근데 21년, 22년, 23년, 24년인데 그 사이에 백종원 의원이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단 한 걸음도 진정을 못했고 한 거라고는 현수막 붙이는 거. 그래서 금정구에서는 침례병원 현수막 뗐다가 다시 붙이는 거냐고 재활용하는 거냐고 할 정도로 매년 똑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계속 붙이고 있어요. 하겠다. 그래서 좀 답답하다. 그래서 박인영이 국회 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시면 됩니다. 뭐가 필요한 건지 조금 더 주민들한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원래 이게 공공병원으로 만든다고 하는 게 두 가지가 문제예요. 하나는 초기 투자비, 두 번째는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 그 지방정부에서는 공공병원이 상당한 부담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낸 의견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보험자 병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일산에 하나가 있는데 보험공단은 지금 전국적으로 이 보험자 병원을 조금 늘리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험자 병원을 침례병원에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 계획입니다. 그래서 초기 리모델링 비용은 부산시와 건보공단이 좀 일정 정도 나누어서 투자를 하고 이후에 운영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러면 부산의 부담이 좀 줄기 때문에 훨씬 더 공공병원화를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저희 현역 국회의원이 공약 이행 완료율이 얼마 전에 저희 지역 언론에 났었는데 0이에요? 0. 아예 1%도 아니고 0%가 100%를 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0%는 더 합니까? 이행 완료율이 0이고 또 되게 놀라운 거는 공약 이행 완료율은 0인데 개인 재산 증식은 150억. 지금 정말. 국회의원 재산 순위에서 굉장히 상위권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돈이 많다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되는데 할 일은 해야죠. 그렇죠. 이 가슴에 배지를 왜 다는지에 대한 고민을 스스로 좀 하셔야 한다. 제가 오늘 여기에 소개드린 이유가 사실은 이게 지역에 한한 공약일 수도 있지만 정치가 무능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방치되는 이런 일들이 주민들의 삶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나. 사실은 심내병원 때문에 응급의료 못 받아가지고 피해본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주변에 상가에서 어쨌든 벌어가지고 애들 학원 보내고 부모님 용돈 드리고 했던 분들 지금 다 어려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치가 중요하다. 특히 무능한 정치를 그렇게 할 때는 선거에서 한 번은 심판을 해서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금정 국민들에게 정치를 한번 바꿔주시라. 그러면 심내병원도 해결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금정구에 한때 인구가 30만이었는데 지금 20만까지 줄었습니다. 이 지역의 상권이 죽은 것도 인구가 중에 가장 큰 문제인데요. 우선 사람이 모여들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유경 메가시티를 복원해서 그 부유경 메가시티의 중심 도시로서 역할을 하면서 여기가 일자리 그리고 상업 그리고 혁신 산업들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서 인구가 다시 모여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의 큰 비전입니다. 물론 이게 당장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꿈을 꿔야 우리가 바뀌는 거죠. 부유경 메가시티도 처음 아이디어 나왔을 때는 그게 과연 되겠나 했지만 저희가 거의 구분응선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범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 부유경 메가시티를 복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복원에서 금정구의 기회도 열립니다. 오늘 제가 소동에 와보니까 이 지역이 사실은 그 금정구에서도 굉장히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소득수도 좀 낮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구도 최근에 가장 많이 준 지역이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금정구의 숙제가 집약되어 있는 곳이 이 지역인데요. 저는 사실은 이 서금사 지역에 좀 특별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뉴타운 하겠다, 뭐 재개발하겠다. 선거 때마다 공약은 정말 많이 쏟아졌는데 한 번도 제대로 된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저 박인영에게 맡겨주시면 이 지역의 재개발 그리고 리모델링 저거 한번 해보겠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